예, 안녕하세요. 요번 4학년 1학기 고체 물리를 맡은 임상현입니다. 어, 얼굴이 나오게 하는 건 오늘이 아마 오늘만 그렇게 하고 첫 강의니까 인사 차원에서 대부분 저하고 전산물리로 만난 것 같은데 전산물리도 까다로운 과목이었는데 고체 물리도 만만치 않게 까다로워요. 왜 저는 까다로운 과목만 만나요? 라고 이제 한탄하고 싶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잘 해봅시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내용을 들어갈게요. 이 고체 물리는 이거 참 그리고 영어 강의를 했는데 나 영어 안 써요. 뭐 원하시면 그래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solid state physics라고 이렇게 하는데 출석은 10%, 그리고 중간 기말 각각 40%, 그리고 퀴즈 또는 과제를 종종 내줄 겁니다. 과제는 부담을 느끼지 않게 전산물리 때는 굉장히 매주 과제를 내줄 수밖에 없는 과목인데 또 안 내주면 또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 내줄 텐데 양은 많지 않게 네, 그거야 양이 적은 건 제 기준이고 자, 어쨌거나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 텍스트북은 찰스 키텔이라고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Introduction to Solid State Physics 그리고 이게 스탠다드 학부 교재예요. 근데 책이 그렇게 설명이 친절하고 꼼꼼하지가 않고 굉장히 짧고 간결해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런 경우가 꽤 많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온갖 데이터 표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어, 그, 그 어떤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학년인데 전원이 다 대학원을 진학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많은 수가 대학원을 진학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다른 걸 해볼까 하다가 요즘에 하는 게 이제 스티븐 사이먼이라는 책이 있고 어, 이거를 해볼까 하다가 이 갑자기 틀면은 이 평균에서 어긋나면은 좀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과감하게 결정을 못 내렸고 다른 교재는 이제 아시크로프 머민이라는 사람이 쓴 아시크로프트하고 머민이 같이 쓴 건데 이건 대학원 교재예요. 어, 아무튼 이 키텔 책이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체 물리다 그러는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 전자기학, 고전역학, 양자역학, 수리물리 교재들을 여러분들 필요하면 제깍제깍 찾아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네 개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리고 통계역학도 좀 있고요. 통계 또는 열물리에서 다뤘던 것들이 갑자기 푹 튀어나오는데 질문을 하세요. 온라인 강의라 좀 질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 말로라도 어떤 거다 저떤 거다 근데 제가요 그 이번 학기 과목이 많고 그리고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 몇 번째 이러면은 제가 기억을 못 해요. 또 동영상이 몇 분 몇 초에 나온 거 뭐 이러면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귀찮아. 키워드를 저- 분명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어설프게 질문해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키워드를 명확하게 해줘서 용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좀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안다라는 게 이제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음,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어, 막상 질문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나는 신나게 떠드는데 여러분 표정이나 이 반응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요. 그리고 그 수준을 맞춘다고 해도 이게 이 교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피드백을
그 악플까지는 바라진 않겠어요. 악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다 저떻다, 목소리가 작았다, 말이 너무 빨랐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대체적인 아웃라인만, 이번 강의는 아웃라인만 한번 얘기해 줄게요. 1학기 주제하고 2학기 주제를 나눴는데 2학기 주제는 연구 주제별로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쉬운 건 아닌데 어차피 학부 고체물리는 그 수박 겉핥기거든요. 이제 전체 고체물리라는 전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수박 겉핥기인데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이게 뭔가 잡동사니가 다 짬뽕되는 느낌이라 뭐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잘 차려야 되고 1학기 주제는 일단 처음에는 크리스탈 스트럭처 그리고 레시프로칼 레티스 이 1, 2장을 주로 하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3, 4장을 급바로 나갈까 하다가 제가 순서를 좀 바꿔 좀 어느 거를 먼저 할까 이거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어, 1, 2장하고 3, 4, 5장을 이제 어, 1, 2장은 한 묶음으로 해야 되고 3, 4, 5도 한 묶음으로 하고 6, 7장도 한 묶음으로 해야 이제 말이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6, 7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 4, 5로 가려고 그래요. 모든 챕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이게 어 다른 전자기 양자역학, 고전역학보다 어려운 이유는 어떤 경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떤 맥락이 이렇게 챕터별로 이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그러면 이제 스타일들이 좀 일치되는데 이 고체물리는 1, 2장의 내용하고 3, 4장의 내용하고 6, 7장의 내용이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요. 아니, 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몇 가지 강의를 듣고 고체물은 대충 오르막기는 이런 거구나 하고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여러분 된통 당해요. 예,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요. 이 과목 자체가 그렇게 돼먹었어요. 그리고 2학기 주제도 보면은 이 반도체를 얘기하다가 초전도를 얘기하다가 자성체를 얘기하다가 유전체를 얘기하다가 이게 완전히 제각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자면은 우리 물산대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고체물리 전공자들이신데 솔직한 말로 1, 2장의 개념은 굉장히 대부분 공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6, 7장이 전문가예요. 6, 7장하고 요거 두 개가 전문가인데 다른 거 들어가면 9장도 하나 넣으면 되겠구나. 예, 이것도 넣으면 되겠구나. 근데 저는 페로 엘렉트리시티 잘 몰라요. 연구를 한다고 안다고 얘기하기엔 좀 부끄러운 수준이고 반도체도 그렇게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떤 부분은 내가 모르니까 하고 스킵하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마다 이 다루고자 하는 토픽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6, 7장을 더 깊게 파고한 게 제 전공이 되는 거고 다른 거는 살짝 살짝 알긴 하는데 이게 뭐였지? 연구를 하다가도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인데도 이거 그거 뭐였지? 하고 책을 뒤져보고 그거였나?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수든 연구를 계속 이 분야를 고체물리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공황 상태를 느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위로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한 번에 보면 한 번에 다 이해된다는 그런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웃라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1, 2장을 한 묶음으로 보는데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참 이게 영어 강의라 영어를 강의라는데 영어만 안 하고 말은 한국말로 하는데 용어는 영어로 할게요. 근데 한국말 번역을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또 있는데 이게 물리 용어가 굉장히 고급 영어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몸의 여러분 마인드셋의 문제인데 어, 그냥 뭐 까짓 거뭐 어렵다는데 한번 해보지 뭐. 근데 4학년 1학기인데
막 개판 치지 않는 한 F를 주겠어요. 아주 그냥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런 한, 그러지 않는 한 안 할 거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과목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음, 아무리 제가 꼼꼼하게 깐깐하게 해도 욕먹어요. 제가 너무 과하게 하면 여러 번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한테. 자, 1장, 2장은 이제 1장은 크리스탈 구조가 있는데 크리스탈이 도대체 뭐냐? 그런 다음에 크리스탈은 한국말로 뭐지? 수정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수정이 아니고 결정이에요. 그리고 레티스는 격자. 이게 참 말이 그놈이 그놈 같은데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인데 이런 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유니셀이라는 개념하고 프리미티브 셀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1, 2장에서도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지만 1, 2장은 용어 데피니션을 놓치지 마세요. 뭐 그런가 보지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된통당해요. 데피니션을 여러분들은 물리든 수학이든 데피니션 정의 어떻게 정의하는지 약속했는지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문제 못 푸는 거는 그거는 당장에 못 풀어서 그렇지 숙달이 되면은 나중에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고 참아내서 버티고 하면은 다 해요. 근데 데피니션이 틀려버리고 넘겨짚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리고 1장은 크리스탈 스트럭처인데 2장은 레시프로컬 레티스예요. 레티스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레시프로컬이라는 게 뭐지?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물리로 레시프로컬이란 말을 쓰는데 한국말로 하려니까 좀 잘 따오르지 않는데 어, 양자역학에서 여러분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웠잖아요. 리얼 스페이스 XYZ 코디네이트 하는 놈이 있는데 K라는 놈으로 바꿔치기하고 하는 그런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레시프로컬 레티스는 리얼 레티스에 대해서 K로 트랜스폼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레티스를 갖다가 XYG 하는 리얼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게 있으면은 K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게 레시프로컬 레티스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릴린 존이라는 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 1, 2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는 것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굉장히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1, 2장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하거나 그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좀 디자인할 때 굉장히 난감한 챕터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는 뭐 이랬네 저랬네 제가 뭐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어떤 증거라도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 2장은 참 그 전달 방법에 고민이 되는 그런 챕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1, 2장에서 모르는 소리가 개념이 모르고 어떤 게 모른다 그러면은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유치한다니까 그러면 네가 어쩔래 그러고 그냥 저는 무시를 할 텐데 나 이렇게 얘기한 걸 저렇게 했는 뭐 어쨌는데 저쨌는데 이걸 모르겠다라고 약간 좀 더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이 1, 2장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다시 설명을 해드리거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동영상을 간략하게 이게 30분 넘어가면은 이제 아무 이렇게 질려버리니까 10분, 15분 내외의 동영상을 추가로 질문이 나오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6, 7장을 묶었는데 프리 엘렉트론, 페르미 가스하고 에너지 밴드 이런 걸 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아니 양자역학에서 배운 거하고 얘가 뭐가 중요한데 이제 뭔가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전혀 어떤 물리적 상황을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리적 상황을 이해해야 수식을 백날 외워봤자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해봤자 헛짓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6, 7장을 앞에서 땡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체 물리를 하는 게 이제 양자역학이나 전자계약에서 좀 뭐가 다른데 라는 걸 할 때, 어, 물리적으로 그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하는 좀 독특한 방향이라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삼장 4장, 5장은
3장은 굉장히 바인딩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할 거고, 일레스틱 컨스탄트를 좀 얘기할 텐데, 어, 4, 5장은, 어, 4, 5장은 또 포논이에요. 포논은 한국말로 포논인가? 뭐, 여러분 포논이 뭐냐면, 전화기 여러분 뭐라 그래? 셀폰, 핸드폰, 그거하고 논. 뭐, 온자로 끝나면 뭐 입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하고 관련된 입자예요. 근데 왜 소리냐? 안 들려요. 여러분 폰은 귀 기울여봤자 안 들려요. 근데 뭐냐면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V하고 K가 그 에너지가 이게 빛이 이 릴레이션십이 소리 방정식을 따른다 해가지고 포논이에요. 그래서 포논이에요. 일반 이제 음파의 속도 그 방정식하고 비슷해서 포논이에요. 근데 사실은 격자의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되는데 이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포너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다. 그리고 일레스틱 컨스탄트 다룰 때는 고전 레벨역학의 수학을 다루는데 좀 다루는 시스템이 복잡하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하고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라도 연구실에 미리 들어가 계신 분들은 뭐 시킨 일을 하고 그냥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를 때 좋은 1학기 때 한 나누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될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이거 따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그냥 요번 강의는 아니고 다음 강의 때 주구장창 얘기를 할 텐데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 고체물리의 이 1단원을 제가 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냐면은 나중에는 여러분 적응하면은 다 이해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멘붕이 될 수가 있는 게 그 특히 재료과 친구들은 2학년 때 이제 배울 거거든요. 이 격자 구조에 대해서 재료과는.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발전돼 가지고 어 컴퓨터에서 격자 구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아 가지고 이 비주얼라이즈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베스타라는 게 있는데 이건 프리 소프트웨어인데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쓸 줄은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를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모를 하는 건 이게 어, 사실은 이거는 일단 해본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그 수업으로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라는 것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뇌가 경직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혹시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더 자세하게 공부를 이 여러 명칭들이 있어서 저도 다 모르거든요. 근데 어,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유료 사이트들은 사실 학교에서 결제를 해서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학교가 너무 가난하고 굉장히 얘네들이 좀 비싸게 받고 좀 공짜인데 잘 정리가 된 데가 비엔나 대학에 있는 요 링크에 있는 여기 대문을 갖다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결정 구조별로 이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Materials Project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거 문제 없이 그냥 돼요. 이 Materials Project는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Material Genome이라는 프로젝트로 이건 물질이잖아. 게놈. 게놈이 뭐예요? 유전자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 만들듯이 물질도 그렇게 해보겠다 해서 메테리얼 사이언스를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 그런 비전을 발표하면서 어, 진행된 사업인데 여러 가지 결정 구조를 예전에 이 결정 구조 요거 유료 사이트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중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시장에서 어디였더라? 로렌스 버클리 그 미국 국립연구소 하나가 딱 잡아가지고 온갖 잡동사니 계산들을 다 하고 뭐 해서 크리스탈 스트럭처니 정분이 이런 거를 어,
정리해 놓은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어, 계산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 크리스탈 스트럭처 기본을 찾는 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음. 자, 일단 그 한 가지 딱 쉬어가는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고 싶은데, 물리학이 꽤 어려워요. 어, 그 공부가 왜 어렵는가? 어, 어려우니까 어렵죠. 근데 무엇보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는 한자로 썼는데, 지지위, 지지, 부지지위, 부지지. 이게 아는 거다. 이게 뭐냐면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 말씀 중에 제가 공자님 말씀을 뭐다 아는 건 아니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한다. 이게 아는 것이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는 그나마 쉬워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한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대부분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그러거나 모른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죄도 아니고. 모르는 거를 가지고 페이크를 하거나 각색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뭘 모른다라는 걸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알아낼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고,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얼키설키 알고 대충 알고 그냥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쉽게 정의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싶고, 특히 구체물리든 어떤 과목이든 이 원리는 저는 유니버설하게 적용된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모른다고 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모르는 걸 가지고 감추고 다른 짓거리를 할 때 이제 승질을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분명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한번 내려놓으면 해방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사 필자거. 이거는 어디서 나왔더라. 근데 어려운 것은 반드시 쉬운 것을 풀린다는 격언인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안다 모른다를 구분을 하면서 쉽게 정리를 하세요. 이것저것을 꼬아서 얼키설키 머릿속 복잡하게 해봤자 아는 게 아니라 헷갈리기만 해요. 그러면 제대로 아는 거를 방해합니다. 그런 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trange한 거, 영어로 제하면 strange, difficult라고 얘기하는 거, strange, 처음 보는 거면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두 번째는 로직, 진짜 complicated, 복잡한 경우. 자, strange한 거 처음 봐가지고 안 들어본 건데 그러면은 반드시 몰라야 되겠다고 결심하려고 모르기 살겠냐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적응을 하면 됩니다. 적응을 한다는 거는 자주 보면 적응이 돼요. 복잡한 거는 그냥 복잡하게 이거 뭐지 하고 하면은 종이나 이런 데서 내가 하나씩 하면서 분류를 해나가는 방법이 좀 좋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메시지는, 아는 것도 아는 것과 들어본 것을 구분한다. 그냥 들어본 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모른 척 하는 게 더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는 게 더 문제죠. 아는 척, 모르는 척.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고요. 그러면, 어, 오늘 할 거는 이제 제가 고체 물리에서 다루는 것들 딱 개괄적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수학에 대해서 리뷰만 딱 한번 해줄게요. 고체 물리가 도대체 뭐냐? 어, 이게 사람 잡는 말이에요. 참, 누구도 한마디로 딱 끄집어낼 수 없는데, 교재는 고체 물리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학계에서는 고체 물리라고 하기도 하고, 응집 물질 물리, 영어로 하면 condensed matter physics라고도 하고, 학계에서는 보통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 얘기나 그놈이 그놈인데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근데 뭐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고체 물리에서 도대체 뭐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한마디로 잘 안 나오거든요. 예,
물질별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메탈을 해, 반도체를 해, 인슐레이터는 부도체를 해, 아니면 자석 물질을 해, 피노밀라, 그러니까 현상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페로일렉트리시티, 강유전체, 다이엘렉트릭 유전체를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피노밀라지컬 바이오스 하면 마그네티즘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스핀트로닉스를 해, 초전도를 해, 열전을 해, 아예 에너지 합성 이런 거를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그 그 고체 물리 연구 방법론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나 이론해요, 나 실험해요, 또는 난 합성을 해요, 측정을 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고체 물리가. 그다음에 밴드 시오리를 해요, 모델 계산을 해요, 아니면 측정 방법을 써서 SGM을 해요, RPS를 해요, IR 측정을 합니다, 라만 측정을 합니다, 아니면 광학적인 방법, 옵티컬 메저먼트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딱 한 칼로 이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why solid state physics? 왜 우리가 고체 물리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응용이 중요해서 이게 사실 고체 물리 잘하면은 웬만한 재료하고 전자공학의 웬만한 거는 금방 커버합니다. 물론 또 그 공학 레벨에서 디테일한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얘기가 있긴 한데 어플리케이션을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체 물리에서 더 심하게 응용에 오리엔트돼서 응용 물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 그 어떤 사람들은 고체 물리를 하면서 지식이 지식을 더그 심화돼서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리의 근본을 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이제 입자 물리, 뭐 천체 물리 하시던 분들이 이제 고체 물리를 에서도 이 펀더멘탈 피직스를 한다라는 거에 반박을 못 하는 게 천체 물리나 이런 데서 실험을 못 해요, 이제. 사이즈가 가속기가 클 때까지 했는데 지구만한 사이즈의 실험기기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못 하겠다 이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측정하고 예상하고 했던 거를 이 고체 물리 현상에서도 발견을 하니까 아 이게 더 괜찮구나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엔지니어링이 가이드라인을 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전통적인 이론 물리를 했던 사람들은 고체 물리를 그게 무슨 물리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공학이지 무슨 이게 물리냐 이랬는데 공대에서는 당연히 물리를 취급을 받고 그다음 요즘에 가지고는 이 고체 물리가 대세이긴 하죠. 세상이 참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몇 장이 더 나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얘기를 할게요.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언제 나오지? 고체 물리에서도 나오고 아예 나오지만 이제 고전역학 사실 일반 물리에서 처음 나와요. 스프링 얘기할 때 스프링 땡길 때 이만큼 땡기면 x만큼 땡기면 얘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x고 f는 시간에 이거고 이 식을 쓴 게 지금 이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캐패시터하고 인덕터를 연결한 이 서킷도 여기에 가는 전압차를 딱 보니까 여기는 전압차가 얘는 이거고 이쪽은 Q는 CV니까 내가 이게 아니지. 음, 이건데 Q가 얘가 L이 I는 시간에 차지를 이 한 시간에 대한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돼서 얘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수학적으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하고 Q를 X로 바꿔치기 하고 LC 나누기 1 이걸로 바꿔치기 하면 똑같잖아요. 수식이. 그래서 얘하고
둘 다 이런 꼴로 나는데 이 솔루션이 그냥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처음에 여러분 스프링으로 배우지만 그 유사한 피직스가 전자기파, 빛, 포톤 이런 데 나오고 포논도 하모닉 오실레이터고 그리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폴라론은 엘렉트론하고 포논이 결합한 놈을 한 덩어리로 치는 게 폴라론이고 포논하고 포톤을 결합시킨 걸 한 덩어리로 친 게 폴라리톤이고 엘렉트론하고 홀을 한 덩어리로 친 게 엑시톤이고 그래서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고 이 솔루션을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거 어쨌지요? 그런데 사실 뭐 사인 아니면 코사인 그게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근데 이 식에다가 우변에다가 0을 갖다가 0 대신에 어떤 수식을 하나 꼭 집어넣으면 이게 강제조화 진동제죠. 잘 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얘가 잘 가만히 있는데 여기다 펀치를 뻥 세려면은 잘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맞으면 골 때리잖아요. 이게 막 스프링하고 있는데 외부에다 충격을 가져왔는데 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힘이 시간에 따라서 이런 그거를 한다면은 과연 이 프리퀀시가 이 원래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같아야지 이게 레조넌스가 일어나요. 이게 레조넌스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골 때리게 일어나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강제조화 진동제에서 배우는 가장 간단한 메서드인데 이 피직스가 강제조화 진동 피직스가 사실은 거의 모든 여러분 측정의 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물질이 어떤 블랙박스가 있는데 내가 측정을 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 자극을 갖다 줘야 돼요. 자극을 갖다 줘야 되는데 얘가 자극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 고유 진동수하고 비슷한 놈을 갖다 주면서 얘가 시그널이 뻥 커지면은 이 놈이 제대로 대박이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똑같은 매저인데 이건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컬하고 퀀텀 메케닉스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장에서는 디테일한 거를 얘기할 건 없는데 어, 한 가지 메시지만 할게요. 클래시컬 고전역학은 파티클, 웨이브 is 웨이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를 이제 패러디한 건데요.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에요. 입자는 입자인 거고 파동은 파동인 거라고. 근데 양자역학에 보면은 파티클은 파티클인데 파티클은 또 파동이기도 해. 한편으로는 파동은 파동인데 파동이 또 파티클도 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럼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이게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하는 문제를 하는데 왜 하필 전자는 입자인데 파동함수라고 그럴까? 왜냐면 이거는 전자를 파동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반 물리에서 파동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얘기는 이 파동의 성질이 웬만한 경우에 양자역학에서 거의 똑같이 적용돼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대신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는 파동에서 졌던 거를 거의 다 쓰긴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파티클은 파티클이요. 파티클이 파동이 될 수도 있고 파동이 파티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매터 웨이브 듀얼리티 그래서 드브로이가 물질파라는 거를 이렇게 하죠. 어, 이 이중성 물질과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이젠버그 언서턴티 프린시플이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과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제대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게 하나 있고 세 번째가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이거는 전자의 모든 상태를 똑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양자수가. 근데 이거에서 페르미온하고 보존 두 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페르미온은 파티클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파티클인데 이걸 바꿔치기 하면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보존은
받거나 안 받거나 똑같은 놈이고, 그래서 보존은 모든 상태를 다 같이 가질 수 있지만 페르미에는 안 돼요. 페르미에 이게 전자, 양성자, 뉴트론, 그 중성자 이렇게 있고, 보존에는 빛, 포톤, 포논 이런 것들이 보존이에요. 음, 그리고 이것들을 이 메시지 세 개를 분명히 반드시 기억해서 이게 그러니까 고체 물리가 고전역학 같은 식과 전자기학 같은 식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양자역학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리는 반드시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물리 과목을 들여다 보면은 수학이 딸리잖아요. 이제 수학이 힘들어서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식이 뭐냐면은 공학이든 물리에서 테일러 익스펜션하고 푸리어 트랜스폼 또는 푸리어 시리즈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퍼터베이션 시리는 이제 물리에서 많이 쓰는데 퍼터베이션은 섭동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한국말로 퍼터베이션이 더 편해요. 근데 퍼터베이션 시리는 여러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지만 테일러 시리즈 푸리어 트랜스폼 또는 푸리어 시리즈는 이 두 개는 물리와 공학에서 수학이든 응용 수학이든 이거는 너무 많이 쓰여서 이거는 모르고는 여러분들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남은 시간에는 제가 리뷰를 좀 하나 할 텐데 그리고 몇 시간 됐지? 직선의 방정식하고 평면의 방정식 그리고 이퀘이션은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을 얼마나 너무 많이 쓰면 여러분 졸리잖아요. 그리고 어, 텔 엑스펜션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고 다음 시간에 어, 이 다음 강의에서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 그리고 테일러 시리즈가 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푸리어 시리즈는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플 텐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어, 컴플렉스 복수 변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이제 한번 한번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게 수리물리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